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서 파는 이른바 짝퉁 제품이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아이돌 포토카드 등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브랜드 위조품 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똑같은 아이돌이라도 배경부터 표정까지 각양각색입니다. K-팝 인기에 국내 기획사에서 발매하는 포토카드는 품절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반입된 인기 아이돌의 포토카드입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 수요가 높지만 이 제품들은 모두 이른바 짝퉁입니다. 세관당국은 최근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8주 사이 4만 9천여 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아이돌 굿즈 외에도 국내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 이어폰, 화장품 등 적발된 K 브랜드 짝퉁은 1,400점이 넘습니다. 상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상품을 만들 때의 그 재질이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인체에 유해하거나 적발 품목의 99.9%는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반입됐는데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물품 중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구매자 중 일부는 반복적으로 다량의 짝퉁 제품을 들여와 SNS와 소규모 점포를 통해 되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해외 직구를 통한 위조품 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려워진 경기에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노린 신용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카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이른바 온라인 카드깡을 홍보하는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는 척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건데 당연히 범죄입니다. 올 초 A씨는 카드 한도 내에서 시중보다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고 카드깡 업체에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업체는 2,80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한 뒤 이 중 7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30%는 할부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종적을 감췄고 A씨는 남은 30%를 끝내 받지 못한 채 결제한 2,800만 원과 할부 수수료를 갚아야 했습니다. 카드 이용 한도도 줄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겨냥해 이 같은 카드 불법 거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00에서 300만 원 사이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급전 목적의 생계형 카드깡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카드깡을 이용했다간 결제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카드 거래 정지나 이용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이나 온라인상에서 잘 모르는 업체나 개인이 나의 카드 정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을 하시고 거절하는 게 맞다. 부동산 투자, 로또 번호 예측 등을 빌미로 고액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은 투자를 권유받으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전북 군산 인공암벽장 추락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이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60대 남성이 전북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수사기관은 암벽장 내 안전관리 요원인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여부 등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체험객들을 돌보느라 안전관리를 못했다는 A씨 주장에는 A씨의 주된 업무는 체험객 보조가 아닌 안전관리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사고가 벌어진 경위가 밝혀지고 책임을 묻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또 군산시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충격을 흡수할 만한 매트 등 안전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했지만 위탁기관인 군산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매트라든지 그리고 그때 사고 당시에 구호조치가 없었어요. 심폐소생술도 없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단체에게 이제 위탁을 줬다는 게 저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유족은 군산시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찰관의 빠른 대처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살려낸 일이 알려지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민하게 대처한 경찰 덕분에 골든타임을 확보했고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하얀색 SUV 차량이 신호에 멈춰선 앞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장면을 목격한 경찰은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하지만 사고를 냈음에도 내리지 않는 SUV 운전자. 경찰관이 차량을 들여다보니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의식이 없는 채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을 인지한 경찰관은 망치로 조수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5분 동안 이어졌고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자랑 이제 연락을 해서 지병이나 그런 유무를 일단 파악을 했어요. 이렇게 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니까 한두 번 숨 뱉으셨거든요. 너무 길게 느껴졌네요. 저도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운전자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부모님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이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생존 확률이 3%에 불과했지만 경찰관의 재빠른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상동맥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경련을 일으킨 경우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보통 이제 한 3% 정도 확률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초기에 잘해서 그렇다고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건강을 회복한 후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두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